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님, 한국당 안보특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전 차장님, 지금 문 대통령이 지난주 내내 토요일 날 방송이 나가니까요.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교황청을 순방을 했는데요. 근데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외유를 하면 주로 이제 하는 이슈가 프랑스와의 한국과의 경제협력, 또 여러 가지 서로가 상호적으로 이렇게 맺어가야 될 관계에 대한 부분, 현안.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한국과의 협력, 이런 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 순방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미국의 이 유엔을 끌고 온 대북 제재 부분을 풀어달라, 이런 쪽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교황청에 가서는 심지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 북한을 대변하러 해외 순방을 나가서 유럽에서 이렇게 큰 나라 중에 속하는 프랑스나 EU를 주도하고 이태리를 이렇게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력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장님은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국내 언론 매체에서 이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각 언론사마다 또 전문가마다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지금 현재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큰 진전이 없고, 지금 이제 첫걸음을 막 뛰는 상태인데, 이게 제대로 된 실질적인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냐 아니냐를 두고서도 지금 평가가 엇갈려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 폐쇄 조치라든가 동창 미사일 발사장 다등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영변 핵시설을 없애겠다, 이런 거는 사실상 이미 그 시설들이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를 없애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전문가들은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없애겠다고 했으면 핵시설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핵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로 제대로 딱 신고를 해가지고 그 신고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들어가고, 이런 전형적인 기술적인 완벽한 기본 FM들을 따르지 않는 한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비핵화의 약속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핵 리스트의 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없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우리 정부 당국에서 제재 완화를, 물론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판단이 있을 때 해제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판단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의 문제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핵시설 북한이 이런 걸 없애겠다 한 걸 두고 이거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판단의 기준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북한이 얘기하는 이런 것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한 부분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종전선언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재 완화도 이것이 실질적인 비핵화이기 때문에 제재 완화도 이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미 간에 이렇게 가면 엇박자만 깊어지고, 결국은 제재 완화를 지금 단계에 풀어주면, 지금 3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잖아요. 핵하겠다고, 폐기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7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지키려면은 당당하게 내가 신고할게, 먼저 자발적으로 나와야죠. 나와라 해도 안 나오는데 제재를 풀어라 그러니까
국내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보나 또 과거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보나 이렇게 해갖고는 믿기가 어렵다. 이런 자꾸 불안 심리가 싹틀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이 걱정되는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가 4차 방북을 하기 전에 이제 9월 18, 19, 20일 문재인의 그 방북이 있었고 평양 갔다 온 직후에 이제 폼페이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북한의 살라미식의 단계별 핵 신고 그 부분이 답일 것처럼 한국에서 한 서너 달 전부터 그렇게 이제 핵 신고를 나누어서 하게 하자.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이제 해주면 북한이 그 조건 하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찰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다라고 조건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최종적인 한 방의 원샷으로 핵 리스트 신고, 사찰, 검정 이 비핵화의 진입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때 후퇴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아, 이게 한국이 중간에 들어서 북한 중국 편에 서서 자꾸 미국을 설득하다 보니 중간 선거의 결과나 지금 북한에 대한 실적에 이렇게 몰두하는 트럼프가 이제는 드디어 잘라서 살라미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구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것도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거부해버리면서 실제로는 어떤 형태의 핵 리스트 신고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기 직전에 강경화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변 폐쇄, 뭐 검정 정도를 가지고 이 종전선언 해주면 하는 식으로 바꾸고 신고는 아예 뒤로 빼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경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으로 북한이 핵 리스트라는 걸 안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보였는데 폼페이오가 가서 미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고 뭐 된 것처럼 했지만 근데 트럼프가 트윗을 안 하는 게 수상해서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예 북한이 핵 리스트 그다음에 사찰 검증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나자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은 지금 현재 미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뭐 촉진자니 뭐 중매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입장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핵 문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직접 제1의 당사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한다는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중매자의 역할로 지금 넘어왔어요. 조금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매자, 중간자라고 하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걸 떠나서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너무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미국과 우리가 지금 중매자 역할하면서 북한하고 정부 우리 대통령과 특사대 가서 협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만큼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 또 국민의 어떤 불안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일본 신문에 의해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핵 리스트 신고 거부당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론은 이 언론 보도가 저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저도 뭐 공무원 생활만 평생 했잖아요. 만약 미국 정부가 이번에 폼페이오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면 당장 미국 정부가 한마디 하죠. 이건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사적인 단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트윗을 하지 안 할 사람이 아닌데 트윗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트윗 정말 그 트럼프 성격상 트위터 안 하면은 잠이 안 올 텐데 한 3일간 트윗 안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걸 보면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 그 신고는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첫 번째 미국 당국에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김정은이가 만약 신고를 하면
바로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김정은의 의도가 만천하에 한순간에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 또 한국이 머리를 써가지고 예. 돌파를 해주려고 단계별 신고. 예. 그래서 1차로 뭐 영변이나 뭐 이런 것만 신고하고 그리고 미국이 빠진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2차, 3차에 가서 보겠다. 요렇게 하면서 속이는 부분을 이렇게 잘 넘기면서 시간을 한 2, 3년 뭐 4차, 5차, 10차까지 썰면 3년, 4년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기로 한국이 설득한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게 김정은이 그것조차도 거부해버렸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단계별로 살라미로 썰어서 신고하는 거,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계별 접근법은 이미 실패한 접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하고 핵 문제에 그 합의가 지켜졌으면 왜 지금 미북 정상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나왔겠어요. 이미 90년대 초에도 제네바 협상을 잘 하시잖아요. 핵 이런 거 안 하기로 했고 그 이전에 벌써 남북 간에도 핵은 절대 만들지도 말고 배치도 말고 갖지도 말자 다 약속했어요. 이게 7번인가 약속한 거예요. 이게 다 깨진 이유가 북한이 이번에는 거짓말 안 하겠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지. 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정말 없애려고 그래 너희들이 진짜냐? 나 진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주는 게 단계죠. 살라미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100% 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핵 문제 협상 처음에 자기는 포괄적으로 한 칸에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핵화 즉 CVID가 완전히 됐을 때 제재도 해제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야금야금 무너지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상당히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 핵 신고, 그다음에 사찰 검증, 폐기 이 기본 FM을 따르지 않는 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슬금슬금 김정은이고 사랑에 빠지더니 이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제의 함정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제가 봤을 때 그 단계별로 북한이 핵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ICBM 저걸 뭐 몇 개 가졌는지 미국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만 폭파하는 시오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뭐 해외로 보내면 아마 이번에 종전선언을 제가 볼 때 저게 해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김정은이가 한국의 문재인이 김정은 편에 서서 그렇게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이걸로 해라. 그러면 당신들이 빠진 게 있다면 우리가 또 할 거다고 버티면 되지 않냐. 요렇게 맹분까지도 만들어줬고 요거 아마 문정인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걸 보면 김정은이가 아예 핵 신고라는 체제 자체는 안 들어가겠다고 딱 버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 신고를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손해를 봤거든요. 이미 제네바 합의해갖고 신고했다가 미국한테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죠. 신고해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확인해 보니까 이게 허위 신고가 맞잖아요. 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북한이 준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NPT까지 탈퇴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9.19 공동성명. 마찬가지. 그거 아버지 때는 또. 그 자기 아버지 때도 검증 문제 가지고 왜 신고를 막 엄청난 양에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했는데 이걸 검증의자 달려드니까 검증하면 거짓말인 게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사찰 못 받겠어. 검증 못 받겠어. 튀어나가는 바람에 육자인이 깨진 거거든요. 이런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을 김정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 현 대화 국면을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말 힘 있는 국가, 정말 당사자인 미국이나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현재의 정국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에 그러니까 따라서 김정은이가 버텨버리는 거예요. 왜? 전형적인 단계죠. 살라미 이걸 해야만이 김정은이 받을 거가 많으니까 여기에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미 흔들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상당한 우려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그걸 뭐 강경파다, 온건파다 이렇게 해갖고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경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원칙파. 왜냐하면 수학도 기본 원칙대로 해야 풀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보수 대중들 중에요. 참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친한이고
한마디로 원칙적으로 저러는 거고 트럼프가 다 수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요래 몰고 가다가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애초에 정해놓은 목표 안에 안 들어오면 북한을 폭격할 거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 또 폭스뉴스만 미국의 오리지널 우파 언론이고 무슨 CNN이니 뉴욕타임스니 워싱턴 포스트는 좌파 언론이고 민주당은 좌파고 공화당이 우파다. 뭐 이런 식의 그야말로 수구 꼴통식 이분법을 좀 가지고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의 대북 협상에 제동을 거는 거는 공화당에도 많지만은 주로 민주당의 상하원에서 제동을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걸고 있고 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CNN이 주로 지금 대북 협상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이런 지금 북한의 핵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너무 원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수 쪽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시작하셨는데 이 핵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분법으로 보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냉전 때는 그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군다나 북한이 핵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된 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민주당이 더 강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있고 또 공화당 정부 미국도 두 번씩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를 다루는 전략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민주당이 들었을 때 오바마 클린턴도 굉장히 약하게 나왔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죠. 폭격을 냈지 않습니까? 폭격까지 올라왔죠. 확인됐잖아요. 이미. 이미 다 확인이 되고 다 증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는 단순하게 설득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미국 의회 내에서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돌발적인 성격 가지고 하다 보면 핵 협상의 함정, 즉 김정은의 트릭에 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미국 내 의회에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대북 제재의 원칙은 이거다라고 이미 법으로 2, 3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미 행정부가 강한 대북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재를. 제재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오바마 행정 때.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게끔 제도의 틀은 좀 만들어놨어요. 그나마 그런 제도의 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변덕스러운 성격 가지고 덜 움직이는 것이고 또 당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 입법이 있기 때문에 덜 흔들리고 가고 있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거를 보수파 대 진보파, 민주당 대 한국당의 대결 국면으로 이걸 보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인가 요즘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에도 좀 이상한 얘기가 국민들에 실망을 줬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핵 문제를 가지고 NPT 조약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당에 따라서 당의 성격 그 소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렇게 이념 대결로다가 남남 분열,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한미 이간과 갈등으로 비화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재 국면에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초당적으로 공화민주당 할 것 없이 트럼프 집권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대북 정책에 잘못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견제가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함부로 양보지 말라고 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더.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강하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가깝다면서 트럼프를 얼마나 비판합니까? 맞습니다. 뭐 사랑에 빠졌다 말을 막 그대로 들고 받아버리대요. 저리 어리석은 말을 하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북한의 핵을 볼 때 과거의 핵이라면 이미 만들어 놓은 핵과 ICBM일 거고 현재의 핵이라면 핵을 계속 만들고 있는 오늘도 만들고 있는 핵 관련 시설을 이야기할 거고 미래 핵이라는 것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의 이제 인적인 능력, 그렇죠. 잠재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문재인이 유럽 가서 이야기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불가능한 말이다. 돌이킬 수 없는. 왜? 북한의 과거의 핵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북한에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이 핵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몇 개인 줄 모르는 사람이 북한에 신고한 걸 보고 이게 이만큼을 없으면 그게 비핵화되는 거구나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핵을 보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 핵에 관한 모든 인력이나 기술자들을 숨겨놓고
또 그걸 폐쇄한다고 해서 과거의 핵을 가지고 숨겨놨다가 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더 만들 능력도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말은 북한이 핵 사찰을 이렇게 핵 리스트를 내고 핵 사찰을 받고 미국과 이 IAEA에 북한에 더 이상 핵과 관련된 우려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데 한국 대통령은 지금 풍계리하고 동창리 그리고 또 말뿐인 영변 폐쇄 사찰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라는 이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거는 지금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대로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북한이 이미 다 써먹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운반수단 미사일 이런 거 없앤다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고 특히 북한이 얼마나 되돌이킬 수 없는 그거를 싫어하냐면 실질적으로 그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CVID라고 할 때 ID라는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미국이 용어를 바꿔버렸잖아요. FFVD로 그죠? FFVD로 얘기하지 요즘은 CVD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북한이 그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얘기는 이제 평생 절대로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는 북한이 북한이 아주 생명 걸고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안 쓸 정도로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뭐 영변 핵 폐기하고 무슨 가지고 있는 핵무기 몇 개 반출하고 없앤다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다. 천만의 말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리수용 외무부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외 순방할 때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외적으로 또 북한 선전 매체도 그렇고 우리를 다 그 핵무기 개발했던 인력들까지 다 해외로 빼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다 공공연하게 선전 매체를 통해서 강변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그런 제재,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가하지 않는 한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 관료 집단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쉽게 그 단계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고 동의해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위험에 빠지면 정말 모두가 바라는 핵무기를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된다. 저는 그런 거를 정말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보면 태영호 공사나 이제 이런 사람조차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슬슬 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상으로 뭐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없앨 수 있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북한이 핵을 80~90% 거의 완성했다는데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1년 반 지났는데 문정권 집권하고 이제 거의 완성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핵이나 ICBM이나 굳이 실험을 안 해도 될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런 단계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비핵화를 안 하면 제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지 저걸 인정하자라고 하고 관리를 말하는 순간에 완전히 그거는 이 다른 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전 수세 국면에서 지금 이렇게 대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북한은 지금은 이름이 북한핵이 아니고 조선반도 핵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공개적으로 이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는 그런 북한 핵을 폐기하는 조선반도 핵을 폐기하는 협상도 협상 전략으로 대외 홍보, 대외 심리전 또 선전용으로 그렇게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만 폐기하는 우리나 미국의 의견과 달리 모자는 북한 핵을 없애는 걸로 지금 돼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몸통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가지고 있는 핵은 내가 안 없애겠다. 그러니까 너고 나고 나도 핵 가지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뭐 60~70개 가지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한 100개 이상 갖게 되는데 어차피 너희들이
제재 이렇게 해결 안 해주고 그러면 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인정도 둬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은 북한이 관리해서 소유해가지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이 국면을 계속 김정은이 살린다. 이런 핵 군축 협상의 길을 살려놓기 위해서도 핵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그건 한참 후의 문제고 일단 신고하는 거는 없애겠다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핵 없애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 신고를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이거 김정은 위원장 또 속이네 이런 얘기가 지금 엄청 또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유탄을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유탄을 맞추면 핵 군축 협상이라는 3대 유운을 김정은 입장에서 포기하는 거게 되잖아요. 예. 그럼 아버지한테 불충하는 거지. 예. 그런 측면에서도 3대 세습 체제의 권력 사상적 흐름 그리고 김정은의 전략적 이익 또 현재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협상 국면에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주도적인 그런 위치 근데 주도적이라는 위치를 이렇게 북한 지도자가 확실하게 국제적인 이 강국들하고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 탄생 이래 처음일 겁니다. 이걸 즐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군축 협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감안해 두고 볼 때 아까 다시 돌아가면 종전선언이 됐든 제재 완화가 됐든 지금은 그런 거를 거론해서 EU가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를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런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은 비핵화를 안 하면 이런 어려움에 너희들이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핵 신고를 부분적 신고가 아니고 포괄적인 신고를 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과 또 IAEA 다른 서방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증하겠다, 검증하겠다. 이렇게 북한을 밀고 나가야만이 핵이 포기되는 그런 국면이 진정한 국면이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비틀거리면서 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는 다다르기가 더 어려워진다. 자, 그렇게 보자 하면 지금 문 정권은 평양에 갔어도 그 전에 특사를 보냈어도 그 다음에 미북 회담을 주선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전략에 대해서 국민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의 어투를 그대로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고 한반도냐 조선반도냐 그것만 다르지요. 자, 그렇게 북한 용어를 따라하면서 결국은 이 미국이 한반도의 해구산도 다 빼고 미국의 핵능력도 없애야 북한도 비핵화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용어를 수용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서 끝없이 종전선언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까지 이번에 교황한테 미사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로 분노를 했습니다. 반역적 행동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가라고 느꼈어요. 그랬는데 한국 국민들한테는 자국의 국민들한테는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어떤 단계에 가 있고 지가 김정은이하고 평양에서 한 약속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한마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철도 도로 연결 이야기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빨리 재개해서 하려고 하고 개성에 연락사무소 열고 그러면서 북한에 종전선언 해주자 평화협정까지 해주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편에 붙어서 북한의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는 반역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각의 이제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큰 그림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정부의 우리 국가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정책적 수단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 핵 문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수단이 제재거든요. 그럼 제재하고 지금 현재 표면화된 것은 종전선언이에요.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종전선언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재 완화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종전선언이 이미 상당히 어느 정도 타입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2단계인 제재 완화만 벌써 앞에다 끌어다 놓고
이미 종전선언은 이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제재 완화만 해결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굉장히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하나의 평화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화 체제의 그림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만큼 충분히 알려졌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택하는 수단이 과연 비핵화의 그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논란과 그 뭐라고 하면 불안한 심리거든요. 그러려고 본다면 그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거는 천천히 얘기하고 현재는 미국이 얘기하는 왜냐하면 한미 공조 체제 없이는 북한 핵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철저한 공조, 그 철저한 공조의 수단은 강력한 대북 제재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제 군사적인 하나의 수단인데 이런 거에 역점을 더 가지고 북한이 이런 그런 강력한 제재의 환경 하에서 반드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박 국면을 조성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좀 바뀌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뭐 정말 이거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실망을 주는 여론도 지금 상당하고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이미 미국에서도 상당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부가 오해를 받는 일을 이제는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 2부에서는요.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거의 이제 표면에서 갈 때까지 가면서 총체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청와대가 조선중앙 이 두 신문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게 없다. 자꾸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참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요. 2부에서는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